기쁨이 돈을 끌어당긴다. 우리 부부가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깨달음을 실천하는 게 즐거웠지요. 그러면서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흥분되는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사업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을 나누는 과정이 즐거웠고 지금도 여전히 재미있지요. 그런데 이 일이 극적으로 확장되어 전 세계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감사의 파동.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진동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 내보내는 진동의 파장이며 누군가와 서로 통한다고 느낄 때 생기는 파장입니다. 아이의 천진함을 볼 때 그 아이의 사랑스러움과 힘을 느낄 때도 같은 진동이 생깁니다. 사랑과 감사가 내보내는 진동의 파장은 같습니다. 감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진동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저항이 없는 마음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없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도 없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기분 나쁜 건 전혀 없고 기분 좋은 것으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원하는 삶의 이야기를 말하세요. 그러면 감사함에 점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이르면 그 감사함은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매우 강력한 방법으로 당신에게 끌어당겨 줍니다. 이제 순수하게 감사하는 것과 무언가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단어에서 나오는 진동은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마움을 느낀다는 건 자신이 극복한 시련을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즉, 시련이 사라져서 행복한 겁니다. 하지만 이때는 시련이 내보내는 진동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진정한 모습에 이르도록 자극하는 영감과 자신을 어딘가로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순수한 감사와 무엇에 대한 고마움도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순수한 감사는 내면에서 조율되어 조화롭게 해 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러한 감사는 나라는 존재와 진동의 조화를 이룹니다. 순수하게 감사하는 상태는 나라는 존재 전체와 연결된 상태입니다. 순수한 감사의 상태에 있으면 근원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순수한 감사함을 지닌 상태에서는 온갖 불평불만과 걱정거리를 찾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를 지나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보내는 감사의 진동이 다른 파장의 진동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감사하는 상태는 경건한 상태이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상태입니다. 순수한 감사를 느끼는 상태는 태어나는 날의 당신이자 죽는 순간에 당신이 나타내는 상태입니다. 조셉 캠벨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따르라. 때때로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기쁨을 조금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절망에 빠졌다면 복수를 따라가세요. 그게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복수하고 있다면 징후를 따라가세요. 그게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징후가 생긴다면 분노를 따라가세요. 그게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분노를 느낀다면 좌절을 따라가세요. 그게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좌절에 빠졌다면 희망을 따라가세요. 그게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희망을 품었다면 이제 당신은 감사함에 다가간 것입니다.
희망의 진동으로 진입했다면 기분 좋은 일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공책에 기분 좋은 일을 가득 적으세요. 긍정적인 일들을 적으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적으세요. 식당으로 가서 좋아하는 메뉴를 보세요. 그 무엇도 불평하지 마세요.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으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게 단 하나뿐이라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레이저 같은 초점을 맞추세요.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되세요. 기분 좋게 만들어주며 찬란하게 빛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들을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토대로 삼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진정한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온 세상이 변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세상을 바꾸는 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 일은 자신을 위해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순수한 감사의 상태에 머무세요. 그러면 결핍이 전혀 없는 근원과 방해 없이 연결됩니다. 세상을 창조한 에너지와 당신이 조화를 이루면 더는 멈춰서 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과 조화를 이룬 에너지가 모든 상황이 유리하게 펼쳐지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조화로움이 주는 유익을 즐기는 행동만 하면 됩니다. 행동이 아니라 생각으로 원하는 걸 창조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당신이 바라는 모습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의 가치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의 힘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 강력한 도구를 당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하세요. 살면서 당신은 생각의 힘으로 창조한 것들을 즐기는 행동만 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시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너무 바빠서 정작 중요한 걸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돈을 버느라 바빠서 번 돈을 쓸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행동의 의지에 무언가를 창조하려고 하면 몹시 지친 나머지 창조한 걸 즐길 여유가 없어지지요. 나의 일은 도전하고 모험하는 일입니다. 나는 그 일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일에 돈과 수입이 연결되면 긴장이 되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과 수입을 동시에 얻을 수는 없을까요? 창조적인 사람들에게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음악이나 예술에 종사합니다. 그런데 이를 주요 수입원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하면 돈을 벌기도 힘들어질 뿐 아니라 예전에 느꼈던 기쁨도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돈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지닙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유리한 일을 말하기보다는 원하는 만큼 돈이 없다는 이야기나 무언가를 살 여유가 없다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일어나길 바라는 일보다 현재 일어나는 일에 관해 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돈의 결핍을 많이 생각하지요. 모험이든 음악이든 예술이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오랜 시간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낀 것, 예를 들면 돈 같은 것과 결합시키면 생각의 균형은 지배적인 감정, 즉 결핍으로 기울어집니다. 바라는 상황을 생생하게 생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현재 상황은 덜 생각하세요. 더 긍정적이고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를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모험이 당신의 지배적인 진동이 됩니다. 그러면 모험과 수입원을 결합시켜도 그 둘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모험은 돈을 끌어오고 돈은 모험을 끌어올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돈을 버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무한한 수단을 통해 돈이 당신에게 흘러들어옵니다. 흘러들어오는 돈을 막는 건 직업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틈새 시장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시장에서 사람들은 얼마 전만 해도 써먹을 수 없었던 아이디어로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당신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의 창조자입니다. 당신의 시장과 돈의 흐름을 창조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어떤 행동은 어렵고 어떤 행동은 쉽다고 정확히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소망과 조화를 이루는 행동은 쉽고 삶으로 흘러들어오지만 조화를 이루지 않는 행동은 저항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하면서 힘들다는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은 당신의 생각 때문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소망과 반대되는 생각이 저항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는 걸 생각할 때 저항이 생깁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치고 맙니다.